안녕하십니까? 임직원 여러분. 내부 통제는 조직의 운영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내부 통제를 통해 우리는 업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조직과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학습할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부 통제의 정의 및 목적 그리고 구성 요소와 내용을 소개합니다. 둘째, 내부 통제의 중요한 모형 중 하나인 3차 방어선 모형과 그 구성 원칙을 소개합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활동과 방법론을 알려드리며 내부 통제 실패 사례와 성공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회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하여 관련 내기후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통제란 조직 자체적으로 제도를 수립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내부 감사, 위험 평가 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내부 통제의 목적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통제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감독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제 환경은 내부 통제 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내부 통제 제도 관련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력 운영 및 성과 평가와의 연계를 위한 체계입니다. 위험 평가는 위험 식별 및 평가, 분석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의 중요성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통제 활동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방침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정보 및 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내부 통제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발견된 내부 통제의 미비점을 적시에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3차 방어선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3가지 분리된 그룹이 필요하며 이를 3차 방어선 모형이라고 합니다. 1차 방어선은 현업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제 절차로 현업부서는 리스크 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차 방어선은 보안, 리스크 관리, 품질 관리, 준법 감시 등의 후선 부서로 경영진을 지원하여 리스크와 통제 절차를 모니터링합니다. 3차 방어선은 내부감사 부서로 내부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경영진의 독립적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3차 방어선 모형의 구성에 있어서 알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각 방어선은 분리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방어선의 협업이 필수적이란 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방법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각자가 맡은 업무가 다르겠지만 4가지 방법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의 집행 또는 계약의 체결 시 기본적으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업무를 분장하여 승인행위, 보관행위, 기록행위가 동일인에게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담당할 경우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겨놓아야 하며 문서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표준화를 시켜야 합니다. 넷째, 업무 관련자가 아니면 접근을 통제해야 하며 거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3년 8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엘카드 마케팅팀 직원들이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부실한 계약을 맺고 엘카드는 5개월 동안 105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였으며 문제의 직원들은 105억 원 중 66억 원은 페이퍼 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렸으며 나머지 39억 원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해당 계약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카드 발급 회원당 1만 6천 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협력업체와의 입찰 또한 담당 부서가 아닌 문제의 마케팅팀에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엘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1차 방어선에서 3차 방어선 전반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액 또한 늘어난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의 성공 요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제 수행에 대한 임직원의 동의입니다. 내부 통제가 왜 가치가 있는지 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임직원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용 대비 편익의 고려입니다. 통제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면 직원들은 내부 통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이고 일관된 처벌입니다. 부패 행위가 드러나면 행위자를 적절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보고 채널의 존재입니다.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규정은 와이즈넷 규정 및 지침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 윤리 강령, 임직원 법규 준수 행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윤리 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윤리 헌장의 취지는 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추구하며 윤리적 가치가 다른 가치에 우선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는 고객 중심의 사고, 고객 감동의 실현에 기여하며 주주에게는 주주의 권익 향상과 투명 경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임직원은 올바른 근무 자세와 모범적인 직원의 표상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윤리 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의 경우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사 임직원의 근무윤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행위의 금지, 내부 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회사 재산의 보호, 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정치 관여 금지,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당사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임직원 법규 행동 기준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법규 행동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해상충 행위의 금지입니다.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 중시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 관련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공정한 업무 수행입니다. 유가증권 등의 투자 행위에 있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 거래를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 자산의 보호입니다.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입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음은 임직원 상호존 중 관련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인 행위를 통한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일체에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에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이례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의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요정보 관리 및 정보 유출 행위 금지, 공정거래 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정보란 당사 또는 계열사의 경영이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며 중요정보에 대한 공유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중요정보 제공 및 공개가 금지됩니다. 또한 관련 주무부서가 공식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경영계획 등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 사전 공개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하여 경쟁사에 대한 비방 및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고객 및 협력사에게
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및 회사 또는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할 선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다음은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및 이해상충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직원은 근무 시간 중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임직원은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께서는 사익 추구 행위 및 이해상충 행위를 발견할 경우 내부 자신고 제도를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 관련 제도로서 내부 자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자신고 제도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사고가 확대 진행되지 않도록 내부자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부자 신고는 당사의 경우 유선 전화, 이메일 등기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KB금융지주감사부 준법지원부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외부 제보 채널로는 레드리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명령휴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령휴가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영업 관련 매출 계약의 체결,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업무, 협력업체 계약, 사내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 계약 등이 대상입니다. 명령휴가는 명령휴가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하여 연일회 이상 불시에 5영업일 이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 및 직상위 직책자는 명령휴가 기간 동안 검사자를 배정한 후 특령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명령휴가 제도와 관련하여 명령휴가 및 특령검사 운영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은 명령휴가 통보 시 명령휴가 전날 퇴근 후부터 당일 출근 전까지 명령휴가를 통보해야 하며 명령휴가 대상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령검사 실시 후 특령검사자는 검사 결과를 이길까지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서장은 준법 담당 부서장에게 특령검사 결과를 명령휴가 이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횡령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다양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개인의 부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빈틈은 없는지 사소한 부분부터 점검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